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싶은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오늘 혹시 나오다가 하늘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오늘이 2015년도 들어서 날씨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봄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기는 했는데 이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때문에 깨끗한 느낌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창밖 한번 보시면요, 정말 깨끗해요. 하늘이. 이 시야 자체가 금년 들어서는 가장 깨끗한 시야가 보이는 것 같고요. 날씨도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추운 것도 아니고 아주 시원한 느낌의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내일 전국적으로 봄비가 온다고 하는데, 자, 한 계절의 가운데 서 있고 또 이렇게 한 계절을 보내야 한다는 서운함, 또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하는 씁쓸함까지도 느껴지는 4월의 2주차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경마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지난주 다양한 배당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근간 들어서 가장 많은 저배당들이 형성됐던 게 4월 2주차 경마였습니다. 지난주 24개 경주, 서울경마 기준으로 24개 경주가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12개 레이스가 5배당 밑으로 형성이 됐고요. 또 그 중에서도 10경주면은 거의 반타작 가까운 경주가 일명 바닥, 일명 대끼리죠, 대끼리. 배당판에서 최고 바닥 배당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기록 아닌 기록이 만들어졌어요. 토요일 5경주부터 잘났어 정말과 포커스의 2.5배당을 시작으로 해서 10경주 더블 샤이닝과 강해까지 3.3배당까지 2.5, 2.7, 1.8, 3.7, 3.1, 3.3배당까지 6경주가 연속적으로 바닥배당. 자, 제가 이 예상가를 시작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경마를 97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뭐 꽤 됐죠. 꽤 됐습니다. 97년도에 경마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배당 경주들은 많았어요. 그런 경마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일명 대끼리 막권이, 준대끼리 막권도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대끼리 막권만 6경주가 연속적으로 들어온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가 7경주가 저배당이 들어왔는데 7경주가 전부 저배당이었습니다. 약간 이 저배당이 많이 나오면은 좀 지치는 경향도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장석은 11경주가 메인이었습니다. 토요일 11경주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마하나임은 이번 경주가 꺾어내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 베스트라이다든가 동반자 기적도 팔렸는데 전부 다 걷어내고 들어갔던 경주, 아줄바이어의 스페셜 조이, 기분 좋게. 이게 더 짜릿했던 게 지루하게 저배당 행진이 매조지 짓는 정말 임팩트함이 강했던 승부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갈증을 한 번에 쓸어낼 정도의 화끈한 적중이라 의미가 있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 배당도 좀 큰 거 잡았고요. 저배당 경주는 뭐 좀 무난하게 가져갔고, 조금 아쉬웠던 건 일요일 날 결정타를 좀 날리지 못했던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면서 한 주 경마 중에서 일요일 경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토요 경마의 그 화려함에 있어서 일요일 경마는 조금 부족함에 마무리가 됐던 지난주 2주차 경마였습니다. 자, 3주차 경마, 이제 3차 경마 시작이 되는 3주차 경마의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이제 문세영 기수의 부재가 되겠죠. 자, 2주차 양일간의 정말 살벌했죠. 양일간 24개 경주가 시행이 됐는데 문세영 기수가 양일날 기승했던 마필들이 18개 경주에 기승을 했어요. 18개 기승을 해서 6승 2착 5회. 한마디로 다 해먹었다. 한마디로 다 해먹었던
한 주를 마치고 이제 마카오 원정길에 오르거든요. 이제 우리의 이제 포커스는 과연 그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그동안 세영이가 지난주에 싹쓸이 해갔던 상금을 이번 주는 누가 챙겨갈 것인가. 일단 1순위로 떠오르는 것은 서승훈이하고 박태종이가 떠오르는데 박태종 기수는 제가 느낌에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좀 꺾인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좀 제가 박태종 기수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박태종 기수가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딸려요. 몰아치기가 한때 됐거든요. 이 점에서 조금 더 걱정스럽고 지난주 조금 부진했지만 이번 주 기대되는 기수들이 하만식, 김철호 그리고 기승에스에 비해서 복승률이 정말 초대박이죠. 바로 이제 박우른, 장추열 또 최근에는 자신감 있는 기승해주는 김옥성까지 나선다면은 아주 접익 가격이 될 수 있는 문세영 기수가 없는 그야말로 판때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3월 말 막주차 들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주를 기점으로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었고요. 축전두수는 또 빠질 거예요 아마. 여러 말씀드렸지만 축전두수는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빠질 겁니다 지금. 이게 핸디캡이다 보니까 별점 경주가 아니다 보니까 몰리는 경주들은 쫙 몰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주들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4월 경마, 5월 대상 경주가 이제 연이어 기다리고 있는 그 경마까지는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냉정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 배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곳곳에 배당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놓치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독하게 2주차 복귀하고 3주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기 인기도 거품을 고민해야 되는 마필. 자, 첫 번째는 4경주, 토요일 4경주를 선정해 봤습니다. 토요일 4경주가 1000m 단거리로 시행이 됐고 국내산 5군의 경주였습니다. 당일날 최고 인기 마필이 12번마 시가에이스였고 상대마가 7번마 퍼펙트 클론이었는데 이 레이스에서 뭐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 5번마 최대 걸작과 10번마 캐논 스파이더가 동반 입상이 되면서 배당이 나왔습니다. 일단 7번마 퍼펙트 클론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체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마체이기 때문에 57이라는 과중을 이겨냈지 못하면서 결국 무너졌고요. 12번마 시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의외였습니다. 이게 지금 단거리 경주고요. 부담 중량이 53이었어요. 세영이가 탔거든요. 그리고 양일간의 주로가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섰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시가에이스에 대한 자세라든가 이런 걸 좀 봤거든요. 근데 이 시가에이스는 제가 결론을 딱 내렸어요. 이게 지금 디디미 자마거든요. 딱 디디미 자마가 가지고 있는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성인자라고 하는 거는 스피드죠, 스피드. 열성인자라고 하면은 지구력이 되겠는데 이거를 받쳐주는 게 거의 디디미 자마들은 밸런스거든요. 근데 이 시가에이스라는 마필은 결국은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제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냥 밀어붙였던 게 뭐였냐 하면은 단거리였기 때문에 세영이었기 때문에 밀어붙였던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서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정확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어떤 임팩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단거리 선행만 가질 수 있는 전지 쪽만 빠른 거, 전지 쪽만 좋은. 그래서 시가이스 같은 경우는 차기 출주에도 굉장한 인기도를 고민을 해봐야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태생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요. 이러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시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의 뭐 계속해서 팔려준다면은 인기도 거품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상 크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대 걸작을 제가 현장에서 C가이스하고 한 방을 찍었던 마필인데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최대 걸작도 제가 보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조금 불안감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밸런스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두 마필이 똑같이 밸런스가 좀 애매한데 C가이스 같은 경우는 D가 받쳐주지 못하는 밸런스가 좀 위험한 거고 그 최대 걸작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타점이 너무 낮아요. 중타점을 때리는 게 아니라 타점이 낮다 보니까 목 추진의 약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필 자체가 세게 물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크리켓 자마들의 자녀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해서 최대 걸작 같은 경우는 사실 C가이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C가이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인다고 해도 그 성장할 게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최대 걸작은 조금 더 힘이 붙고 경험치가 쌓이면 나아지긴 하겠어요. 근데 시간은 좀 필요하다. 해서 최대 걸작이라든가 C가이스가 차기 경주 인기도가 만약에 자칫 실리면은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4경주 최대 걸작 C가이스는 차기 경주 기대치가 높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7경주입니다. 자, 요 레이스가 9번마 슈퍼가디언과 4번마 스피드 제왕이 그 저배당으로 그냥 마무리됐던 경주인데 슈퍼가디언이 무난하게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3연승을 이어갔는데 저는 이 슈퍼가디언은 이번 경주가 거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장점. 어찌 보면 이 슈퍼가디언과 그 C가이스가 가장 좋은 비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C가이스가 이빨이 좋아지면 슈퍼가디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슈퍼가디언의 타점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타점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스피드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게 왜 3연타가 나오냐면 최근에 이 마필의 조시발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선행마가 조시발이 터진 상태에서 연투를 치고 있는 과정이 지금 슈퍼가디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 잔발이에요. 높은데 잔발이야. 그러니까 딱 단거리 뛰는 말이죠. 제가 현장에서 슈퍼가디언을 굉장히 불안하게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측에 5번마 스마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슈퍼가디언 마필들이 뭐냐면 이런 류의 마필들이 뭐냐면 초반이나 중반이나 힘을 써버리면 백을 못 쳐요. 근데 내측에 스마트가 있네. 그래서 불안하게 봤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스마트가 발주기 안에서 요동이 나오면서 방마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슈퍼가디언이 너무나 쉬운 전개. 53에서 냉정히 보자고요. 자, 53에서 스피드 제왕도 취임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스피드 제왕이 취임으로 왔지만 결국은 스피드 제왕도 51이라는 부담 중량 탓에 그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슈퍼가디언이 이번 경기에서 견제업 선행을 나갔다는 얘기는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전개가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슈퍼가디언의 연승은 부준과 조건과 완벽한 전개에서 나왔던 결과물이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현장에서 마필을 보고 봤던 모습 그리고 예시장에서 봤던 모습 그러니까 그 조기장에서 봤던 모습은 뭐냐면 지금의 딱 정점까지 올라온 상태. 근데 정점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이 정도의 경지력이다? 이제 꺾이는 거죠. 슈퍼가디언이 현군에서 이런 조건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태생적으로 이거는 약점이 노출된 마필이기 때문에 차기 경주 3연승을 바탕으로 인기를 얻는다면은 그야말로 땡큐죠. 그야말로 땡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7경주의 7번마 슈퍼가디언이 인기도가 몰린다면은 그야말로 땡큐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요역마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마필은 일요역마 6경주 2번마 팍스라이입니다. 제가 이거를 현장에서 최고사랑이 이번에는 팍스라이를 무조건 잡는다 해서 4번, 2번을 쌍으로 때리고 복으로 맞췄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최고 배당은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뒤에서 안 온다. 것이다. 선행을 나갔고. 저는 그 순간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경마 끝나고 느낀 점은 뭐냐면 세원이가 살벌하. 자, 최고사랑은 확실히 센 말이
대가리로 오는 게 맞았는데 레이스를 보면 마지막에 마패 자체가 힘에 부처하더라고요. 힘이 부처하니까 타점이 올라가요. 힘이 부처하니까. 마지막에는 진짜 막 버티기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팍스라이가 58을 달고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결국은 이마필이 세서 들어왔던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최고 사랑을 제외하고는 다 똥마들이었어요. 3창을 뭐가 왔습니까? 7번마 콴피코가 왔어요. 콴피코가요, 이번에 조교를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런 콴피코가 2선에서 따라간 상태에서 3창을 왔던 경주. 결국은 뭐냐면은 팍스라이도 똥말이었고 최고상도 똥말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똥말에서 온 거라는 얘기예요, 팍스라이가. 그리고 팍스라이 같은 경우는 체형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팍스라이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마필이 어떤 성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차 성장기는 끝났다 해서 차기 경주 기대치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다. 이마필은요, 거리가 늘거나 다음에는 무조건 이 편성하고는 팍스라이가요, 앞으로 이런 편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영이 연속 기승에서 때린 건요, 바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라이는 차기 경주 어떤 인기도를 모은다 하더라도 1순위를 잘라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차기 인기도 나오면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마필들 정리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차기 주목해야 되는 기대 마필들입니다. 첫 번째 마필이 3경주에 제가 이 레이스는 7번마 유월드와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경주였어요. 7번마 유월드하고 2번마 캐세드가 입상을 했으면 복승식 기준으로 160배였고 쌍승식 기준으로 380배인가 그 정도 나왔던 막권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컬러즈 데일이 들어오면서 복승식 기준으로 20배, 쌍승식 기준으로 10몇 배 정도로 마무리됐더라고요. 100몇 배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배당 차이가 3배 정도 났기 때문에 좀 아쉬웠어요. 어쨌든 간에 6월드가 기습적인 전개를 나오면서 버텼던 경주였는데, 자, 이 레이스에 복귀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2번마 초음광타였어요. 이게 현장에서 생각보다 엄청 팔렸습니다. 근데 저는 뭐 쳐다도 안 봤어요. 뛰는 걸 일단 보고 판단해야겠다. 이 말은 능력 검사 때도 늦발이 없이 초반 자체가 느린 모습, 초중반의 자체가 느린 모습으로 그야말로 초반 스타트가 16초 6. 근데 이번에 똑같았습니다. 늦발이 아니에요. 말 자체가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가 딱 열리면은 치고 나오는 게 걸음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복귀마로 잡았냐면 이번 경주에서 이마필이 보여준 전체 레이스의 과정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에요. 이 주폭과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밸런스란 얘기는 뭐냐면은 발을 쓰기 시작하는 밸런스가 아니라 이 근육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체장도 적당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520kg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당한. 그리고 목이 길어. 근데 그 타점이 높지 않아요. 이 초음강타 마필들은요, 이게 지금 디디미 자마거든요. 근데 모마가 내비게이션이에요. 일단 혈통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기가 막히게 붙였습니다. 혈통의 배합 자체가 워낙에 좋아요. 그리고 탁 나온 게, 이 초음강타는 관리가 꾸준하게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딱 치면 이거는 꽤 뛰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올라오는 과정까지가, 왜냐하면 초반 중반이 워낙에 느리기 때문에 이거를 교정하는 단계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의외로 그 16조의 조교 스타일로 봤을 때는 조금 빨리 올라올 수도 있다. 결국은 이마필은 출조할 때마다 버리는 카드를 쓰면 안 돼요. 박태종이를 태우든 원식이를 태우든 세영이를 태우든 센 애들을 태워야 돼요.
그래서 마필에게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기승을 하면서.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번에 발주가 안 됐는데 디디미 자마기 때문에 의외로 교정이 의외로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주폭이라든가 움직임만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한 2구 가는 마필이니까 잠재력 하나만큼은 모자랄 게 없다. 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동영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마필인데, 자, 일요일 날 첫 번째 승부처였죠. 토요일 날이죠. 육경주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욕심 한번 부리고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마필이 10번마 정상대호입니다. 당일날 20kg 이상이 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밀어붙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레이스를 딱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이제 정상대호에 대해서 알았다. 이 정상대호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것까지 해서 두 번이죠, 두 번. 그래서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토요일 날 육경주 10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신호 기다립니다. 자, 10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경주월의 1400m 혼합 4등급 경주인지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포인트가 나옵니다. 한가운데 6번 담양여왕 빠른 출발을 마필이 보입니다. 끌려 나오기 시작을 해요. 2번 아몬거스트가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 합류. 다시 5번 연합군과 바깥쪽 8번 구름이의 나비도 선두권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마필이 끌려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2번, 6번, 5번, 원래는 확 쳐야 되거든요. 이게 두 포이 크니까 여기서 확 쳐야 되는데 제어를 합니다. 11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어하죠, 선두 계속. 2번 아몬거스트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6번 담양여왕, 안쪽에서 5번 연합군, 다시 계속 바깥쪽 제어하죠. 8번 제어가 구름이의 빨리 좀 나비, 계속해서 4번, 들리고 있죠. 안쪽에서 제어를 합니다. 1번 4천원과 4번 선크레스트 제어, 6위권 제어. 통날 가운데 3코너 선회하고 있습니다. 선두 2번 아몬거스트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 6번 담양여왕, 약간 대가리가 안쪽에 틀렸어요. 5번 연합군, 제어를 하는 다시 과정 바깥쪽 속에서. 8번 구름이의 나비, 그리고 여전히 2, 3, 4위 후미권으로 따르고 있고, 그 뒤에 갑자기 1번, 밀려버렸어요. 4번, 12번, 3번 따라가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경주 이끌고 그럼 있는 마필이 2번 무른 아몬거스트, 상태에서 내리막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선주로 들어옵니다. 6번 담양여왕과 8번 구름이의 나비가 바깥쪽에서 2위까지 진출하면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2번, 8번, 5번, 6번 네 마리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두 오른 지켜내고 채찍, 있는 왼 2번 채찍이 아니라 지금 아몬거스트, 오른 바깥쪽 격차 좁혀나오고 있는 8번 구름이의 나비 두 마리의 격차는 아직까지 1마시자 유지되고 자, 있습니다. 쭉쭉쭉 2번 아몬거스트 올라와서 경주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8번 구름이의 나비 2번 8번 아직까지 1마신차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3위권에 5번 3번이 따라갑니다. 2번 아몬거스트와 바깥쪽 8번 구름이의 나비 격차 목차까지 2번 8번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정상대호를 저가 잘못 봤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3코너 진입 부분에서 말이 끌려 나올 때 그때 확 쳤으면 이건 덮치기예요. 그냥 덮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정상대호는 첫 번째 직선으로 들어서 쭉 올라갈 때 살짝 내사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올라가다가 오른 채찍을 때리는데도 내측으로 기대지 않죠. 기대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거고요. 제가 최근에 완식이가 계속해서 기승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거는 완식이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 조건이 맞으면 다음에 한 번 더 때립니다. 저는 무조건 더 때립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기수. 거리는 일단은 1400은 아니에요. 경험치가 쌓이고 승수가 쌓인 상태에서 1400 올라오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마필이 조시발이 올라온 상태에서 1400을 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의 상태에서 아직까지 자신감을 불어넣지 못하고 마필이 입상하는 모습, 마필의 능력을 100% 끌어내지 못했던 그 결과가 없는 상태 1400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맥시멈이 1300이에요. 근데 단거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정상대호는 느리다고 1000m 약 아니에요. 이거는 1000m, 1200이 거의 적정거리예요. 게이트와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기수예요. 이게 완식이하고 좀 안 맞아요. 완식이가 누구하고 기승술이 좀 비슷하냐면은 범현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면 정상대호하고 안 맞아요. 자, 정상대호는 누구와 맞냐? 승훈이에요. 승훈이가 딱 적임입니다. 승훈이 요새 말 타는 거 보면 말을 굉장히 세게 탑니다. 특히나 발주를 하고 4코너까지 오는 진행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직선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런 말은 그렇게 타야 돼요. 이 떡대고 약간 높은 상태에서 주포로 뛰는 마필들은요, 마필이 가는 대로만 타주면 안 돼요.
이런 마필들은 계속해서 책을, 왜냐면 힘이 있잖아. 그리고 어느 한 타임에 선두권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폭발적인 경주력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거는 승운이다. 그래서 1회 이 정상대호는 두 가지 조건, 거리와 기수만 조건이 떨어지면 저는 솔직히 다음이든 그 다음이든 조건만 떨어지면, 제가 원하는 조건에만 떨어지면 이거는 제가 아주 세게 두들기겠다. 이제 완벽하게 이 마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용서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경주는 구경주입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승부 경주를 때렸는데, 요거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 오레이즈 위너 이제 빼고 들어갔던 경주인데, 제가 상대들을 좀 약하게 봤습니다. 유화이트삭스라든가 선봉이라든가 이런 마클들을 좀 약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이즈 차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던 저의 정말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이 레이스의 복귀마가 뭐냐? 두 마필입니다. 첫 번째 마필이 제가 놓고 때렸던 6번 마 키핑 트로피. 두 번째 마필은 현장에서 깜짝 놀랐던 마필 11번 마 금각입니다. 경주를 보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키핑 트로피는 범현이가, 제가 조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조교 자체는 다 만들어 놨었어요. 이거는 5세마 키핑 트로피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조시바를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은 이 마필이 진 게 왜 졌냐면은 상대에 진 거예요. 능력으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능력 판단을 잘못했어요. 결과적으로. 6번마 키핑 트로피는요, 지금이 진짜 좋은 상태예요. 조건만 기다리면 됩니다. 결국 조건은 국삼군, 그리고 일단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6번 게이트와 11번 게이트입니다. 6번 게이트와 11번 게이트. 700m. 잘 보시면요, 지금 6번마 키핑 트로피가 지금 마필을 보이고 안쪽에는 1번마 퀸즈 스텝도 초반 마필이 와서 쭉 4번, 5번, 1번 거기 6번마 대구랑 외곽에서 끌고 나오고 있고요. 다인석은 6번, 11번이 동일선상에 있어요. 6번 거리차가 좁혀집니다. 페이스가 지금 완전 하이페이스였습니다. 하만식 기수가 기승한 월드짱이었습니다만 바깥쪽 6번마 서승훈 기수가 기승한 대구랑이 이 코너에서 선두 뺏어내면서 1마신 정도까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6번, 7번, 4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에 7번마 머니바다도 바깥쪽으로 범현이 잡으면서 선두마인 6번마 대구나.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건 솔직히 그런 마음은 있어요. 안쪽 3위는 여기서 4번마 하만식 기수가 기승한 원래는 6이 여기서 튀어나올 거 생각했거든. 쭉 세 마리가 앞서 있고 생각했는데 일이 감으로 갑니다. 남산 축제 바깥쪽에서 안쪽에서는 1번마 퀸즈 11번은 차분하게 중간에 붙어 있고 두 마리가 추격합니다. 그 뒤쪽 중간 그룹 이끄는 2번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1위 나가는 바람에 바깥쪽 경주가 말씀드리니까 따라가고 있죠. 바깥쪽의 모습 보입니다. 선두 6번마 그대로 따라갑니다. 1번마 통일함성은 작정하고 지금 이 레이스가 지용철 조교사 일반 경주 3위는 변함없이 4번마 월드짱 마이너스 10 경주였는데 6번, 7번, 4번, 5번, 1번 다섯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이제 4코너의 모습 보이는 범현이는 6번마 마필이 지금 끌려나오고 있죠. 2마시까지 거리차를 벌려놓고 7번마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추격합니다. 6번, 7번, 4번, 5번, 1번, 8번, 2번 거기에 10번마 슈퍼서프까지 바깥쪽 모습 보입니다. 4코너에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직선주로 6번마 대구나 안쪽시작 2마신 먼저 살아납니다. 바깥쪽 5번마 남산 축제가 따라붙습니다. 6번, 5번, 4번 아직 1번마 퀸즈 스텝도 직선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로 6번마 대구나 바깥쪽 2마신 한가운데 앞서 있고 바깥쪽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지금 약간 중위권에서 몰고 나오는 11번마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움직임을 보세요. 대구랑과 바깥쪽 2위는 8번마 피코나이스 단독 움직임이 2위 선두 진짜 6번마 좋습니다. 대구랑을 추격합니다. 가슴 움직임. 6번마 대구랑 단독 선두 6번, 8번, 5번 그쵸?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자, 경주리 여기서 1700m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키핑 트로피가 범현의 실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범현이도 상대가 강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발만 쓰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상대를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이런 기승이 안 나와야 되죠. 이런 기승이 나오려면 아까 보면은 1번하고 6번이 동시에 있다가 원래 마필이 끌려 나오는 건 6이 끌려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범현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완식이 말씀드릴 때 하만식 기수하고 비슷한 주행성 그 기승을 갖고 있는 애가 범현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범현이의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아쉬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필을 부드럽게 타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세게 타야 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만약에 6번마 키핑 트로피가 1번마가 치는 게 아니라 6번마가 쳤잖아요. 그럼 굉장히 재밌을 뻔했어요. 왜 재밌을 뻔했냐면
제가 봤을 때 1번마 통일함성은 마음을 먹었어요. 형철이가. 내가 한번 세게 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고. 근데 만약에 6번, 1번이 동시에 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페이스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까 3코너 진입 부분부터 시작해서 4코너까지가 제가 봤을 땐 키핑 토인트피가 거기서 승부를 냈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서 한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핑 트로피는 이거는 선입 전개 이후에 타이밍을 잡고 때리는 말인데 범현이가 취마처럼 타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아쉬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무뎌지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될 타이밍에서 힘을 못 써버리니까 직선에서 타이밍을 못 잡은 거예요. 마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의 모든 역량을 뽑아냈는데 그 전개를 못 탔다는 겁니다. 결국 뭐야? 키핑 트로피는 범현이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결국 잘 보시면요. 3착을 뭐가 왔습니까? 1번만 통일함성이 왔어요. 근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통일함성보다는 키핑 트로피가 센 말이에요. 지금은 조시발로 봤을 때는. 그래서 키핑 트럼피는 지금 정점에 지금 올라온 상태, 2차 정점이 완전 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마필은 조건을 따라서 조교 때 갑자기 확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대 연필이 금각이에요. 이게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끝걸음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뭐냐 하고 있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조교가 강해졌어요. 근데 움직임이 와 사실은 키핑 트로피는 조건에 맞춰서 한 번 더 놓고 때릴 만한 가치는 있는데 금각이는 놓고 때리는 말은 아니에요. 대신에 조건에 따라서 후차권에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마필. 근데 말을 예시장에서 봐도 그렇고 실제에서 봐도 보니까 말이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6세 때 추임말 중에서 가끔 조시발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금각이가 절대 무시 못하는 마필이다. 한 가지. 높은 타점에서 움직이는 그 추입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장거리보다는 단거리에. 그러니까 조건을 많이 봐야 돼요. 당일날 주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금각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때리냐면은 야 이게 선행마가 없는데 아니면은 이게 선행마가 또 다 뒤가 없는 말들인데 이거 분명히 늘어지는데 오늘 주로가 좀 무거운데 요럴 때 금각이가 걸려 있으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툭 끄집어내세요. 의외로 이런 마필들 크게 배당 줬어요. 그래서 두 마필 키핑 트로피와 금각이 요거는 굉장히 주목해야겠다. 상대에 따라 진 건 좀 아쉬움이, 특히 키핑 트로피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일요일날 넘어갑니다. 일요일날 8경주 넘어갑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4번마 왕대. 대가리 왔죠. 근데 왜 제가 이걸 복귀마로 찍었냐면, 사람한테는 대기 만성형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데 폭발을 하지 못했던 어느 순간에 근데 저는 이 왕대가 전형적인 대기 만성형.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이 3세 때요. 정평수 탔을 때 정평수의 왕대. 와, 한 4개월 동안을 계속 물었어요. 왜냐하면 조교 때 보면 왕대는요. 벌써 2군에 갔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 기수가 안 바뀌어? 제발 좀 바꿔라 좀 씨발 진짜. 근데 결국은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는 그냥 안 되는 말이구나. 이거는 그냥 조교만 좋고 시점 풀빵이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자, 근데 1일 날 꿈틀 변화가 오고 지난 3월 21일 날 딱 기점으로 마필이 이번에 보셨죠? 어떻게 뛰는지. 터졌어요. 저는 왕대가 지금의 모습이 전성기예요. 지금의 이 기세는 무슨 기세냐면은 이거는 2군에 가서도 경쟁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세 때 내재되어 있었던 축적되어 있었던 그 잠재력이 지금의 폭발이에요. 완전히 그것도 그냥 폭발이에요.
1군 주시 계속 녹화하는 말, 부러질 때까지 녹화하는 말. 왕대는 결코 최근의 연투가 절대 우연 아닙니다. 가지고 있었던 내재된 폭발력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대는 꼭 주목해라.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마피는 구경주죠. 9번마 클로징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원래는 방송을 통해서는 5번마 남산축제를 이번에 노림수를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클로징을 때렸습니다. 클로징을 놓고 그 이유는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그냥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클로징의 상태는. 근데 결과가 뭐냐? 지금부터 레이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 게이트에서 출조한 클로징입니다. 9번 게이트. 출발하겠습니다. 땅! 출발하죠? 잘 보시면요. 경주로 1700m 직경 출발. 박혜동 기수가 4번마 월드장 좋은 출발입니다. 바깥쪽엔 5번마 남산 축제가 모습을 보이고 안쪽에는 1번마 퀸즈 스텝도 초반 선두권과 나옵니다. 4번, 5번, 1번 거기 6번마 대구랑 9번만 보세요. 모습 지금 보이면서 지금 제어 4번과 6번 난리가 났어요. 거리가 좁혀집니다. 안쪽에 4번마 아무것도 하만식 안 기수가 합니다. 기승한 월드장이었습니다만 바깥쪽 6번마 서승훈 기수가 앞에 기승한 말들만 대구랑이 뒤에 이 마피아들이 코너에서 이제 볼 선두 기회가 뺏어내면서 있을지는 1마신 모르겠지만 정도까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4번 9번만 세 마리가 보세요, 앞섭니다. 9번만. 바깥쪽에 7번마 바닥에 머니바다도 완전히 누워있고 바깥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계속 선두가 뛰어야죠. 6번마 많이 대구랑 나가는 추격합니다. 거리차는 2마신 안쪽 3위는 4번마 네, 하만식 완전히 기수가 바닥에 기승한 있습니다. 월드장이 완전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6번 7번 4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쪽은 5번마 남산 축제 지금 바깥쪽에서 안쪽에서는 1번마 퀸즈 스텝 추격하면서 4, 5위 두 마리가 추격합니다. 그 뒤쪽 중간그룹 요즘 이끄는 꼴찌에 있는 2번마 거예요. 아비처럼 얘는 이제 안쪽 꼴찌에 6위로 있는 말이 따라붙고 있고 뭐냐면은 바깥쪽 2번마 7위는 아비처럼 8번마 하고 피코나이스 붉은 기사가 바깥쪽에 모습 바닥에 있는 보입니다. 거니까 이건 선두 꼴찌에 있는 6번마 그만큼 대구랑 바닥에는 계속해서 요즘 1마신 꼴찌에 있는 거예요, 옥선줄에서도 선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7번마 머니바다 3위는 변함없이 4번마 월드장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6번 7번 4번 바깥으로 5번 뺄 생각도 안 1번 합니다. 5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이제 4코너의 모습 보이는 선두 6번마 바닥에 대구랑입니다. 누워있어요. 2마신까지 바닥에. 거리차를 맨바닥에, 벌려놓고 7번마 땅바닥에, 머니바다 개바닥에. 바깥쪽에서 추격합니다. 6번, 7번, 4번, 5번, 1번, 8번, 2번 거기에 10번마 슈퍼서프까지 바깥쪽 모습 보입니다. 9번만 4코너에 쳐다보고 있어요, 9번.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9번 직선주로 보시면 6번마 대구랑 안쪽에서 약 2마신 먼저 살아납니다. 바깥쪽 예선에서 5번마 남산 축제가 그냥 따라붙습니다. 가는 데 6번, 5번, 4번 가는 안쪽에 데 1번마 그리고 퀸즈 스텝도 직선주로 그리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로 그리고 6번마 대구랑 바깥쪽 2마신 한 가운데 앞서 있고 바깥쪽에 그리고 2마리 5번과 그 다른 거 8번이 보지 따라붙습니다. 마세요. 안쪽에 그것만 보세요, 4번마 그것만. 월드장도 2위권입니다만 선두 6번마 대구랑과 바깥쪽 2위는 8번마 피코나이스 그리고 단독 2위 선두인 6번마 대구랑을 추격합니다. 6번마 대구랑 단독 선두 6번 8번 5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바닥을 쳤죠. 남들이 봤을 때는 이 복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복귀입니다. 첫 번째, 클로징이 어떤 말이죠?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클로징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클로징이 6번의 경주 3승을 거두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전개를 탔냐? 선행 내지 선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마필의 전개는 뭐냐? 앞선 전개입니다. 자, 근데 이마필의 체중이 470kg대. 이번에 부담 중량이 57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57에 470kg대 마체를 가지고 자기 전개를 탄 것도 아니고 바닥 레이스를 탔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마피를 달아놓고 제어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힘을 좀 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직선이에요. 자, 추임 맞춤은 어떻게 하는 말씀드렸죠? 외곽으로 빼서 경사로를 따라서 그대로 때리는 게 추임 맞춤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거 어떻게 탔어요? 내측에 딱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탔죠? 자, 이게요. 저는 이거를 대봤다에 대한 수준이 아니라 대본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 마필이 이런 거구나.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좋아졌구나. 라고 확인만 한 거예요. 클로징은요. 제가 그래서 어제 갔다 와서 일요일날 저녁 때 다시 조교를 분석을 해봤어요. 좋아진 게 맞더라고요. 어찌 보면 클로징이 3승을 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상태는. 잘 됐어요. 바닥을 쳤습니다. 자, 클로징은 앞으로 2군하고 1군이 이제 국산마 외산마 같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고를 수가 있어요.
요 레이스에서 이 정도 탔으면 클로징은 차기 경주 욕심을 분명히 낼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각구시 말입니다. 물론 마필 자체가 약간의 착전마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클로징은 당분간 레이스부터는 무조건 주시마. 클로징까지 월요일날 복귀를 정리를 했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을 오를 때 정상을 오르려면 첫 발을 디뎌야 되죠. 가만히 있는데 산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결코 성적이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최근에 배팅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장석의 예상이 요즘에 좀 적 같다고 해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말 장기 레이스예요. 정말 장기 레이스입니다. 한 주 수고하셨고요. 돌아오는 3주차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